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한부모 가족 혜택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? 저는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장혜정 공동대표입니다. 10수년간 2명의 아이를 한부모로서 키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장 유미숙입니다. 저는 수년간 씩씩하고 당당한 싱글맘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 당사자입니다. 그러면 한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부모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입니다. 부 또는 모를 말하죠. 그런데 한부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 있고요.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 있습니다. 오늘은 지원을 받는 한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소득입니다. 그래서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맨 위에 보시면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적혀 있죠. 이걸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한부모 지원에 대한 한부모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국민기초는 4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. 한부모도 3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한부모 지원을 위한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.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 한부모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복지로 사이트라는 것을 들어가 볼 텐데요.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복지 서비스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복지 서비스 카테고리 내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해 보시면 화면이 나옵니다. 한부모 가족 지원 계산해 보기 들어가 보시죠. 네,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 들어오시면 첫 번째 가구주 연령이 있습니다. 가구주 연령은 만 25세 이하와 미만과 만 25세 이상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이에 맞는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. 25세 미만은 청소년 한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구 원수는 저희는 최소 2명은 돼야 한부모 가족이 되기 때문에 2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거주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, 농어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대도시는 특별시, 광역시, 그리고 나머지의 시는 중소도시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. 근로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. 거기에 보면 그 4대 보험 공제 전인지 후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4대 보험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이라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일용 근로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. 자활근로소득을 입력하시면 되고요. 공공일자리 소득에 참여하시는 분도 그 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네, 다음은 사업소득을 볼 건데요. 사업소득은 농업소득이 있고 또 임업소득, 어업소득,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농업, 임업, 수업, 어업이라고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. 기타 소득이 저희 도시에 계신 분들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. 보통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사업자 등록에서 얻으신 사업소득을 여기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재산소득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를 놓았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임대소득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자소득, 예금이나 주식이나 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또한 연금소득은 뭐 유족연금이나 그런 연금을 받는 경우에 연금소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. 주택연금이나 뭐 농지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기타 소득이 또 있습니다. 공적 이전 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이 있는데요. 공적 이전 소득은 흔히 저희 한부모들 같은 경우 사별이신 경우에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. 그런 걸 공적 이전 소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. 사적 이전 소득은 직계가족인 경우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성장해서 저희에게 주는 정기적인 급여처럼 주시는 용돈 같은 것도 사적 이전 소득에 들어가고요. 또 한 가지는 사적 이전 소득 중에 한부모들은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양육비도 소득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상시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금액을 지출로, 소득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 계산을 하는데요. 그 지출 요인 중에서 6개월 이상 만성 질환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, 지속적인 의료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입력을 시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재활보조금이나 또한 이건 좀 중요한데요. 본인 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7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입력을 시키시면 됩니다. 4대 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. 꼭 잊지 마시고 입력시켜주세요. 네. 다음에 일반 재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일반 재산을 보면 주거용 주택, 살고 있는 집 또는 아니면 주거로 쓸 수 있는 집을 말하고 있고요. 건축물은 그 외의 건물, 시설물을 말하고 있습니다. 토지도 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고요. 임차 보증금 또 기타 재산, 선박이나 항공에 대한 동산 이런 것들을 전부 일반 재산으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경우 거의 공시가로 책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금융재산은 현금, 수표, 어음, 주식, 국공채 등 유가증권, 예금적금, 부금, 보험, 수익증권 등을 말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보험회화 환급금도 금융재산에 들어갑니다. 네. 그래서 차량가액이 요새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셨어요. 예전만 해도 차량가가 10년 이상 된 차를 타야 된다 했다면 지금은 10년 이상 아니면 500만 원 이하 또 2000cc 이하의 차량을 가지신 경우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반떼인 경우 네, 아반떼를 보통 갖고 다니면 연식이 몇 년식이냐. 네, 2014년 그리고 배기량은 네, 2000cc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서 네, 이렇게 나왔습니다. 406만 원이면 가지고 다니실 수 있다. 소득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되실 수는 있지만 안 된다라고 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부채가 있습니다. 네, 부채 인정 범위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인정이 됩니다. 개인 간 부채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 네,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게 금융기관이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은행권에 제1은행권, 제2은행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외에 제3은행권이나 이런 것들은 부채로 잡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우선 저희 1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저희의 마지막 인사를 저희의 슬로건으로 하려고 합니다. 담담하고 당당하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